염색체 이상을 제일 많이 들기는 해요. 이 환자분들이 유산 진단 받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염색체 유전자 이상이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 제일 큰 비중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불균형으로 인해서 뭔가 아기가 자리 잡아야 될 그런 자궁 내막 쪽에 뭐 지지가 좀 약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좀 많이 이유가 됩니다. 15%에서 20%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궁의 해부학적인 어떤 기형이 있을 때도 유산이 높아질 수가 있죠.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약간 조금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유산과 조산. 사실 임신을 하면 기쁘기도 하는데요. 유산과 조산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국가 통계상에서 조산은 1년에 몇 건 정도일까요, 선생님? 저희 원장님 네. 대본을 이렇게 보면 네. 3,462건 네. 된다고 나와 있는. 정확한데요. 2022년 기준이고요. 유산은 62,000건, 자궁경관 무력증은 6,700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24만 건 중이기 때문에 빈도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거를 예방하고 이게 왜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우선 유산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유산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선생님? 유산이랑 조산을 정의 내리는 제일 큰 차이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0주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20주 이전에 뭐냐면 아기가 더 이상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임신이 중단되는 경우를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보통 유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신을 했다 흘러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도 혹시 유산에 포함이 될까요?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니까, 착상이 좀 됐다가 떨어지는 경우에 그냥 이제 초기 유산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자궁의 임신, 즉 이제 자궁이 아니라 나팔관이나 아니면 난소나 다른 쪽으로 이제 임신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경우를 그 부분에도 이제 뭐 유산으로 포함이 되고, 아니면은 포상기태라고 해서 이제 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태아로 발달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유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심장 뛰고 몇 주 지날 때까지는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그 유산이 많이 된다고 보세요, 선생님? 염색체 이상을 제일 많이 들기는 해요. 이 환자분들이 유산 진단 받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염색체 유전자 이상이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로 제일 큰 비중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불균형으로 인해서 뭔가 아기가 자리 잡아야 될 그런 자궁 내막 쪽에 뭐 지지가 좀 약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좀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15%에서 20%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궁의 해부학적인 어떤 기형이 있을 때에도 좀 유산율이 높아질 수가 있죠.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잠깐 좀 할 얘기가 생겼어요, 선생님. 최근에 오셨던 분 중에 8주 이상에서 심장이 뛰다가 멈췄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기집만 살짝 보이고 흘러내리는 분은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심장이 뛰거나 한 9주 이상, 8주 이상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산모분 나이가 35세에서 40세를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때는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유전자 이상은 보통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수적인 이상 그리고 구조적인 이상,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제일 그냥 대중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이렇게 약간 염색체의 어떤 수적인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되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그래도 상대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수적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선생님들, 그 분만병원 선생님하고 난임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이제 유전자 이상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요즘에는 이제 산모 나이분들도 좀 많아지기도 했고, 어떤 남편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니, 저희는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유산이 많아서 왔는데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염색체 검사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두 분 다 어떤 문제는 없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유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상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뭐 표면적으로 이제 그냥 외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본인이 뭔가 염색체적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어떤 유산력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염색체 검사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정말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산모분의 면역체계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들에서 일상생활에 뭔가 이제 지장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혈전 성향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자연살의 세포나 이런 부분들 뭐 비중이 좀 높다던가 이 검사 결과로만 알 수 있는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어떤 유산력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으세요. 일반적으로 오셔서 임신이 되는데 정상으로 잘 못 간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난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난임병원에서 보는 엄마 아빠 염색체 검사를 하면요,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는 난임이에요. 임신이 안 돼요. 그런데 염색체 이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균형전자라고 해서 염색체 세포끼리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이걸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건강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근데 후손이 여기서 에러가 생겨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번 이상에서는 엄마 아빠도 꼭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임신이 된 적이 3번 있는데 뭐 3번 이상 계속 유산이 된다 그러면 염색체 검사도 꼭 같이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호르몬 얘기를 하셨는데요, 호르몬은 뭐 여러 가지 난소나이 검사 뭐 이런 검사의 호르몬을 얘기하시는 거, 어떤 호르몬을 얘기하세요? 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으킬 때 호르몬의 어떤 업다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호르몬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임신 유지에 제일 좀 필수적인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자궁 내막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아기가 덮는 이불이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자궁 내막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데 필요한 그 호르몬이고, 약간 임신 1, 2, 3분기에 각각 약간 유지해야 되는 어떤 일정 수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제 좀 약을 쓰는 것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오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 임신 그냥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나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런 프로게스테론 어떤 지지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반복적으로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는 유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병원에서 적절하게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